7월 13일 아침 쓱싹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번 주 공급, 금융, 세제 개편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체 불가능한 공급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매년 버려지는 4천만 개의 우산을 줄이기 위해 고장난 우산을 직접 수리하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시민들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정부가 이번 주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합니다. 3기 신도시 공급 확대와 전세대출 규제, 보유세 개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최종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폭격 단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지난밤 이란 내 목표물과 미사일 시스템을 사정없이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응한 추가 타격이었으며 호르무즈 해협은 정상적으로 개방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해협 통제 시도를 무력화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금리 결정과 물가 지표 앞둔 증시. 이번 주 국내외 증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증시 역시 ASML과 TSMC의 실적 발표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의회 보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추진. 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보증금 마련 등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이는 노후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가입자의 중도 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검토하여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 반도체 생존법.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공급망의 핵심을 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에 맞서 대체 불가능한 공급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로 꼽힙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경영진의 노력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자 성악대 60대 강사 실형. 10대 여중생 제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신체를 촬영한 60대 학원 강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자를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폐우산 수리하는 자발적 환경 보호. 매년 국내에서 약 4천만 개의 우산이 버려지지만 별도의 분리배출 정책이 없어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마포구의 한 수리상점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고장난 우산을 수리하며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우산 폐기 공식 통계를 마련하고 수리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월드컵 탈락 후 쏟아진 축구계 혹평. 포르투갈 대표팀이 스페인과의 16강전에서 패배해 탈락한 가운데 동료들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보이콧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 대해서도 외신들의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ESPN은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한 결정을 비판하며 한국 대표팀에 평점 D-를 부여했고 디애슬레틱은 지난 대회보다 퇴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리그를 빛내는 선수들의 활약상. FC 서울의 수비수 야자는 요르단 국가대표 시절 리오넬 메시와 맞붙었던 인상적인 경험을 회상하며 K리그 선수들의 높은 기량을 칭찬했습니다. 한편 전북현대의 17세 신성 김예건은 울산 HD와의 경기에서 프로 데뷔 2경기 만에 골을 터뜨렸습니다. 김예건은 K리그 역사상 최초의 2008년생 득점자이자 최연소 득점 7위 기록을 세우며 축구 신동의 면모를 입증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미우새 속 화제의 인물들.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전문 탐정이 출연하여 수임 사건의 60% 이상이 불륜이며 청부살인 요청 등 충격적인 의뢰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방송인 서장훈의 남다른 외부 화장실 기피 습관과 김희철의 위생 기준이 폭로되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새로 합류한 51세 배우 송종호는 작품 공백기 동안 고깃집에서 발레 파킹을 하는 소박한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장윤정 모친의 과거 행적 재조명. 한 유튜버가 가수 장윤정 모친의 과거 투자금 편취 의혹과 행적을 다시 조명했습니다. 장윤정의 모친은 과거 장윤정과 도경완 부부를 향해 패륜녀라는 표현을 쓰며 비난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유튜버는 장윤정이 경제권을 독립하려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장윤정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왔다고 전했습니다. 현빈, 손예진 부부, 아들의 미모 화제. 배우 현빈과 손예진 부부가 아들과 함께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휴가를 보내는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는 두 사람의 아들이 아빠 손을 잡고 다니는 훈훈한 일상을 묘사했습니다. 특히 아들의 외모가 AI로 합성한 것처럼 아름답다는 극찬을 받으며 우월한 유전자를 입증했습니다. 송혜교의 신생기획사 새 출발. 배우 송혜교가 14년 동안 함께했던 소속사 UAA와의 전속 계약을 끝내고 신생기획사에서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송혜교는 AAP 출신 신재호 대표가 설립하는 신생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녀의 차기작은 1960에서 80년대 한국 연예계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천천히 강렬하게로 결정되었습니다. 배우 윤경호의 13시간 무건수행. 배우 윤경호가 드라마 김부장의 시청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13시간 동안 무건수행에 돌입했습니다. 윤경호는 시청률 13% 돌파 시 무건수행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드라마는 4회 만에 시청률 21.5%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라디오 출연을 시작으로 서울 목동 SBS 방송센터에서 무건수행 사인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름 가요계, 썸머퀸 대전 발발. 아이들, 프로미스나인, 레드벨벳 등 대세 걸그룹들이 잇따라 컴백하며 뜨거운 썸머퀸 경쟁에 나섰습니다. 선미와 효린 등 독보적인 솔로 디바들도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신곡으로 여름 가요계에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키스 오브 라이프와 리센느 등 신흥 강자들까지 가세하며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쓱싹뉴스 앱에서 확인해주세요.